그 중요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령 교수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더위에 네. 복장 터지는 일이 요즘 많아요. 너무 많죠. 특별히 국방홍보원 소식을 들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날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더 하기로 하고. 원장님, 요즘에 이제 바쁘시다면서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창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국군조직법 개정운동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저는 또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2023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 굉장히 이슈가 됐죠.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때문에 실은 독립운동 기념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국방홍보원장도 지냈지만 시민단체 중에 하나로 여성항일운동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도 그러시고요? 회원이고 감사고 그래갖고 그런 케이스로 이제 모여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독립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한번 대처하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법 개정 운동을 하자. 국군조직법 개정, 법 개정 운동을 하자. 그래서 법에다가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름을 국군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걸 지금 전제로 말씀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군 정통성을 법제화하자.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제가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뜻을 함께하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거기 운영위원장까지 하셨으면 오늘 들을 얘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수차에 걸쳐서 이런 주제로 우리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채널에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국군에는 그게 누구야?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국군의 이제 근간을 이루고 뿌리인데, 난 사관학교 교육 받으면서 무슨 독립군의 광복군의 전투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어디 나폴레옹 전사는 진짜 깨알같이를 다 지도에다 표시하면서 그 도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거 펼쳐놓고 공부했는데 2차 대전, 1차 대전 모두 다. 그런데 우리 독립군의 싸움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더라고. 이게 뭐야? 안 봐도 이상해.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심지어 어떤 현실이냐면은 과연 뭐 독립군, 광복군, 독립전쟁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거냐. 그게 뭐 정말 미미해갖고 뭐 큰 대단한 존재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낮춰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헌법 전문에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일환으로 독립군들이 활동했고 광복군이 또 결성이 되고 이랬던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개성하지도 않고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저도 국방홍보원장을 하면서 불과 뭐 한 3, 4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좀 이제 이 문제를 알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당시 프로그램을 PD들한테 독립전쟁을 계승하는 어떤 그런 다큐도 좀 만들도록 하고 또 연재물도 좀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손남열 대표님처럼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으신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인식도 없고 자료도 없었어요. 그래요? 뒤늦게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독립군, 광복군, 국군 이런 제목으로 그 연구서들을 비로소 그때서 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몰랐죠. 그래요. 저는 뭐 육군사관학교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아주 군인에 대한 모든 거는 그냥 아주 역사적인 초창기부터 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이 한번 정말 강력히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독립군, 광복군, 국군 이 책을 보면은 1907년도에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해산하면서 당시에 박승환 참령이란 분이 분을 참지 못해서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대 병사들이 무기고를 털어갖고 그때 전투 시가전을 벌인 게 남대문 전투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기관총을 든 군대하고 싸워서 결국은 이제 패퇴하고 이 많은 분들이 의병으로 다 전환합니다. 그래갖고 1907년 의병이 왜냐하면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들고 그 이전의 의병하고는 질적 차이가 발생을. 차원이 다르군요. 예, 전투력이 예. 일단 그래서 거기서도 시작해갖고 독립군, 광복군에 이어진 맞아요. 빛나는 흐름이 이제 형성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라는 게 예. 그런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강제로 군대를 해산시키고 누구 마음대로 이런 나쁜 놈들이 예. 그 일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서 이제 무장 해제를 하고 그 또 무기들 전부 또 회수해 갔죠. 예. 탄약까지 엄청난 그 탄약 싹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 우리 무기가. 예. 그때 예. 하여튼 여하튼 그렇게 남아 싸우던 분들 어디 백두산에 호랑이 잡던 분들 뭐 포수들이 예. 나중에 이제 그 의병에 가담하고 또 독립군의 현시가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홍범도 장군도 그렇게 해서 그 독립군에 가담했던 거 아닌가? 포수 출신. 홍범도 장군은 원래 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출신도 좀 약간 낮은 신분이었는데 이분은 원래 평안도 평양 가명에 군대에 나팔수로 그 당시 이제 그 좀 또 먹여주고 하니까 일단 나팔수로 이제 그 갔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 뛰쳐나와 갖고 함경도 이쪽에 그 포수가 됐죠. 호랑이 잡는 포수. 그러면서 사격수를 익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독립군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분이죠. 그렇게 맨몸으로 뛰어드신 거네요. 나팔수나 뭐 포수 하신 거 보면. 그런데 그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의병 중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셨네요. 예. 그런 교훈을 주신 홍범도 장군상을 어디 창고에 처박자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계속 읽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흉상을 이제 철거해서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이관하겠다라고 이제 타준을 했는데 독립기념관 측에서 거부했죠. 아니 그 홍범도 장군이야말로 바로 그 육군사관학교에 앞으로 그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거기 계셔야지. 제대로 갖다 놨는데 왜 우리한테 보내냐? 독립기념관에 있어야 할 곳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국군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 해방 후에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독립전쟁을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참고가 되고 그게 이제 계승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니까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군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에 했던 건 전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죠. 그렇죠. 독립전쟁 하기나 했어? 이런 식이야 시각이. 이런 세상에. 근데 사실은 미군도 미군정 시기가 있었잖아요. 미군정 시기에 사실은 국방경비대 그 전 단계에 통일부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이제 국방부의 전신입니다. 통일부라는 걸 만들 때 유동열 장군이라고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분을 위촉해서 통일부장을 이제 맡겨요. 왜냐하면 미군정이 봐도 앞으로 이제 미군정 시기에 준비 단계를 거쳐갖고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해야 되는데 미군정이 봐도 광복군의 전통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미군정조차도. 그래서 광복군 했던 분을 통일부장으로 이제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 국군을 이제 그 현대국군을 창설하는데 독립국 광복군의 전통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한 분이 누구예요? 이범석 장군이잖아요. 이범석 장군이 바로 그 광복군의 주요 지휘관이었죠. 이런 분들을 다 위촉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덧 이런 전통과 어떤 이런 이제 그 정통성이 막 좀 흐지부지 돼버렸던 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오히려 미군은 그랬구나. 뿌리를 또 생각했구나. 미군정이 이 그 독립운동의 전통을 결코 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요. 미군정조차도. 그런데 이제 조선 경비대 뭐 만들면서 그 이후에 일본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미군정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 그 대통령조차도 실은 이제 이범석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내세우고 뭐 그 했는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자들이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와갖고 육군의 경우에는 1대부터 18대까지 참모총장을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독립운동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게 좀 껄끄럽던 것
것은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그 부분을 최근에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국군의 초대 헌병사령관 장흥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흥 장군이란 분이 백범 김구 암살 사건 당시에 헌병사령관이었는데 그 암살 사건이 나고 나서 포병 소위 안두희가 범행을 했잖아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박탈당하고 직위를 박탈당하고 밀려나고 뭐 그랬던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중국군과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광복군 출신으로 현대 국군에 참여했다가 밀려난 사람인데 그런 역사를 이분의 회고록이 최근에 출간이 됐습니다. 장흥 장군의 회고록이. 이런 책을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그 당시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새롭게 들은 얘기네요. 장흥 장군님. 그런데 지금 그 육군이나 육사 이런 그 홈피에 우리 국군의 역사를 한 하나도 기술을 안 하고 조선 경비대와 조선 경비대 사관학교 이때부터만 기술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거 정말 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사건이 막 논쟁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근데 국회에서 국방장관의 육군참모장장이 나와서 질문을 당시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그럼 육군의 뿌리는 뭘로 보느냐라고 하니까 뭐 국방경비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당시 이종섭 장관 이런 분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군참모총장도 뭐 그렇게 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실 육군본부나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사람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막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국방경비대부터 기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국방경비사관학교부터 기술하고 있어요. 그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광복군 그것은 한 줄도 없어요. 아예. 전문. 그래서 이거는 좀 왜냐하면은 국방경비대나 국방경비사관학교도 중요한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당연히 기록해야죠. 그 앞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군이 딱 와서 딱 선물로 줬다고 보는 거구만 이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윤정부 때 장관님들이 다 그렇게 시도를 한 거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윤석열 정부 때만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쉬면 안 된 거예요. 일본군 간도 특설대 어디 이렇게 서비스하다가 이제 해방 후에 들어온 군인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서 군을 창설을 했으니 본인의 과거, 그게 과거 독립군 잡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그 낱낱이 드러내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록을 안 했구나. 그게 좋았겠어요. 과거 얘기 싹 닫고 미래만 생각하자 이랬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육군이나 육사가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기록을 유지했을 것 같은데 이게 참고로 우리나라 국군에서 해군과 공군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해군과 공군이 그렇지가 않은 게 해군 같은 경우는 손정도 목사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이라고 국회의장을 했던 격인데 그 했던 손정도 목사를 기록하고 그분의 아들이 손원일 분이 이제 현대해군을 창설했다. 또 그분이 또 독립운동을 했고 이런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노백린 장군이라고 첫 군무부장이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노백린 장군은 대한제국에서 육군무관학교 출신이고 대한제국 군인 출신인데 이분이 군무부장을 하면서 공군을 만들어야 된다. 현대전은 공군이다. 라고 하면서 공군을 만들겠다고 막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한인 독지가랑 손을 잡고 윌로우스 비행학교라고 한인 청년들을 모아갖고 거기서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비행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1년여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재정난 때문에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다 했는데 그런 일제하에 항공성각자들이 벌인 항공 독립운동 이게 현대공군의 뿌리다. 이렇게 딱 기록을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군은. 그래서 육군이 좀 보완을 하면. 육군이 문제야. 그럼 좀 좋겠어요.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관학교도 보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육사하고 조금 제 입으로 말씀을 참 못
그렇게 있었는데. 뭐 육사 내람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 내람과 애들 이야기고. 근데 그때부터 육군 서울대 계엄과하고 육사 내람과가 합쳐졌다면서요. 네. 그렇구나 지금 현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육군과 육사가 뭐 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점은 좀 더 보완을 하면은 맞아요. 훨씬 이렇게 빛나는 육군, 빛나는 육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그 사관학교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분들이 육사 네. 출신의 육군 출신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관이 잘못된 데서 예. 비롯된 것 같아. 예. 거기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막 에너지를 쏟고 계신 국군 조직법, 예. 그럼 뭘 어떻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국군 조직법이라 하면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큰 틀을 규정하는 가장 게 최상위법입니다. 모르겠죠. 그 1조의 현행법은 국군 조직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요 표현을 집어넣자는 넣자. 거예요. 그거 당연하네. 그거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 정신을. 내용을 이게 현장에서 이게 좀 모호해졌으니까. 그러니. 이 정을 이제 딱 1조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 맞죠? 그 표현만 딱 집어넣으면 일단 이제 국군이 훨씬 더 지금보다 멋있어지잖아요. 멋있지. 훨씬 더 국민의 멋있어지죠. 군대. 그렇죠. 그리고 네. 역사적 뿌리가 있는 군대. 그렇죠. 얼마나 안정적이야, 이게. 그럼 당장 이제 장병들이 자부심이 훨씬 더 뿜뿜, 자부심이 상승하고 국민들이 볼 때 국군을 훨씬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아니, 통수권자들 입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을 바라보는 군대 정신으로 그렇죠. 들어가자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겁니다. 멋있다. 국민을 예. 가장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예. 이번 정부의 그 국민 주권 정부 그 취지와도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 예. 정치 지도자의 입만 바라보는 군대였기에 그런 불행이 왔던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헌법과 국민을 바라봐야지. 그럼요. 예.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운동을 하고 계시죠. 예. 꼭 관철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법이 실은 작년 하반기에 네. 저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국회 국방위원을 찾아가서 부승찬 의원이란 분이 네. 대표 발의를 해갖고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좀 이제 애석하게도 뭐 그 당시에 국민의힘 분들이 좀 반대를 하셔갖고 작년에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좀 통과되도록 하려고 네. 저희 추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음 달에 지금 공청회도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여론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좀 되지 예. 않을까 싶은데 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고 또 추진하시는데 천군만마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보면 네.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게 입법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아주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하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네. 해주시면 저기 이제 고맙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찾은 군대 예.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군대 예. 만들어 가시자고요. 우리 오늘 나와서 아주 중요한 말씀 원장님께 해주셨습니다.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